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구글의 파이어베이스 DB를 이용해서 온라인 채팅 앱을 만들어 볼 거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제 음성으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음성 채팅방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완성이 되어 있는 거 화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폰 두 대에 이제 그 동일한 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 하나에 제가 메시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강의 촬영 중입니다. 지금 강의 촬영 중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입력한 거에 따라서 여기 있는 두 번째 앱에도 내용이 나오게 되죠. 다시 한번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나오고 있나요? 지금 강의 촬영 중입니다. 지금 화면이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죠. 메시지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들어가면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말로 입력을 하면 말로 출력이 되는 이런 채팅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 해서요. 얘가 보이스 챗이라고 저희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시지를 입력하면 우리가 이게 온라인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메시지를 입력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레이아웃에 수평 배치 하나 넣고요. 여기에 텍스트 박스와 버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조금만 갖고 갈게요. 수평 배치의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위해서 넓혀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1의 너비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 위해서 넓혀주고요. 버튼 1의 텍스트는 우리가 여기 전송이라고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우리 그 레이블인데 레이블이 스크롤이 좀 돼야 돼서 레이아웃에 스크롤 가능 수직 배치가 있습니다. 스크롤 가능 수직 배치 하나 넣고요. 요 수직 배치의 너비와 높이를 모두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 이 안에다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레이블을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의 텍스트는 채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중요한 파이어베이스 DB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실험실에 있어요. 실험실에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경고창이 뜨는데 이거 1년 전부터 떴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파이어베이스 URL이랑 필요한데 요거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거 파이어베이스 그 사이트에 가야 됩니다. 구글에서 파이어베이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구글 거거든요. 그 파이어베이스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011년도에 만들어서 2010년에 구글이 인수를 했다고 하네요. 자, 우리 앱 인벤트 할 때 구글 아이디 로그인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도 자동으로 로그인 돼 있어요. 그래서 콘솔로 이동 눌러주시면 되고요. DB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로 이동해서 나서 프로젝트 추가 눌러주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우리가 보이스 챗 뭐 5라고 저는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눌러주고요. 구글 언어스틱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프로젝트 바로 만들게요. 요 구글 파이어베이스 콘솔도 가끔 가다가 이제 화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화면이 조금 다르더라도, 디자인이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기능들은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금방 만들어지고, 얘는 사실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이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접촉자 수가 이제 100명까지는 무료예요. 그러니까 100명까지는 우리가 그냥 무료로 쓰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개발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 클릭하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종류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파이어스토어라고 하는 게 있고 요거 말고 우리는 밑에 내려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모드로 시작해 주시고 사용 설정해 주시면 돼요. 테스트 모드는 사용자 인증 과정이 필요 없어서 좀 우리가 다루기가 쉽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에 보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위에 있는 요 URL이 중요해요. 여기 지금 요거를 이제 복사하기 해주시고요. voice chat 5.firebase io.com이죠. 요거를 우리
에빗 메토로 돌아와서 파이어베이스 URL에다가 디폴트를 지우고 얘는 컨트롤 V 키를 이용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버킷이라고 있는데요. 버킷에는 우리가 그냥 메시지 챗이라고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프로젝트 버킷은 채팅이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록에 가서 우리가 처음 해줄게 파이어베이스 DB1이 있는데 여기 이 값을 우리가 리스트 형태로 조금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거 한번 가고 갈게요. 파이어베이스 DB1에 가서 호출 파이어베이스의 값 저장하기 하나 갖고 오고요. 태그는 이 태그를 우리가 텍스트에 또 챗이라고 쓸게요. 챗이고 저장할 값을 리스트에 빈 리스트 만들기 이렇게 한번 들어갈게요. 요거를 이제 저희 도이시 안 되네요. 잠시만요. 빈 리스트 만들기 버튼 한번 누르면 요 과정을 한번 실행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do it 눌러서 실행이 되질 않는데 한번 여기까지만 요것만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파이어베이스 나오는 목록을 우리가 리스트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파이어베이스 DB에 요 값 추가하기를 쓸 거예요. 근데 이 값 추가하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꼭 요 챗이라고 하는 태그가 무조건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야만 추가 블록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AI 컴패니언으로 얘를 한번 연결을 해주고 가도록 할게요. 자, 됐네요. 자, 여기서 전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 뭐 아무거나 놓고 전송 눌러서 챗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보이스 챗 5에 챗이라는 거 메시지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요 블럭은 그대로 놔두고요. 요거 그냥 빼놓겠습니다. 비니스트 쓰진 않을 거예요. 그냥 빼놓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버튼 1을 클릭하면 태그 챗에다가 우리가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값,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 줘 주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할게요. 만약에 이 값이 비어 있으면 입력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이 텍스트 값이 비어 있는 값이 아니라면 이라는 거 지금 좀 갖고 갈게요. 텍스트 박스 1이 완전히 비어 있는 값이 아니라면 값을 추가하게 되고요. 추가하고 나서는 다시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를 우리가 초기화 시켜 주겠습니다. 1의 텍스트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얘는 저희 나중에 한번 세팅할 때 필요하니까 이렇게 놔두고요.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메시지 뭐 1, 2, 3 넣고요. 전송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상에 지금 바뀐 거는 없어요. 그런데 보이스 챗에 가면 여기에 1, 2, 3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 다시 다른 것도 입력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전송을 하면 여기에 이 데이터베이스, 파이어베이스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잘 됩니다 라고 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잘 됩니다 라는 값이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DB에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이 값을 우리가 갖고 와서 화면에 레이블에다 출력을 해줄게요. 자, 어디 있냐? 갖고 오면 레이블에서 갖고 오면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값을 태그 리스트를 가지고 온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 DB1의 태그 리스트를 가져온다. 태그 리스트를 갖고 오고 나면 태그 리스트를 받았을 때 그러면 그 값을
레이블에다가 레이블의 텍스트 값에 값을 넣어주는데 이때 이 태그 리스트의 값을 미안해 죄송합니다. 이 태그 리스트를 갖고 오면 안 되네요. 태그 리스트가 아니라 제가 착하게 했어요. 다 지우고요. 다시 취소할게요. 자, 챗에 있는 태그에 있는 값을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파이어베이스에 값 가져오기를 해야 되네요. 값 가져오기. 그래서 태그는 챗이라고 하는 애로 갖고 오고요. 그리고 나서 값을 받았을 때 값을 받으면 태그하고 값이 나오는데 이때 요 값을 레이블에다가 그대로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1에 텍스트로 출력을 하는데 출력할 때 그냥 출력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리스트에 있는 값을 리스트를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는데 여기 항목 합치기에서 구분자는 백슬래시 n에서 한 줄 바꿈으로 하고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값이 지금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죠. 값인데 요걸 이제 최신 글이 맨 위로 올라오게 하려면 요거 역순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역순으로 바꾸기 리스트에서 이렇게까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챗시 태그하는 값을 갖고 온 값을 이제 역순으로 바꾼 후에 슬래시 n 붙여서 텍스트로 집어넣는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제 전송 버튼, 여기에 이제, 네라고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네. 우리 아까 전에 입력한 거부터 위로 들어가죠. 새로운 거 해보면, 새로운 메시지라고 해서 전송을 누르면, 새로운 메시지가 위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우리 새로운 메시지 하는 게 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바로 두 개 앱이 실행됐을 때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딱 이것만 해도.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능을 조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앱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채팅은 벌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 음성을 한번 넣도록 할게요. 미디어에서 음성 변환 가지고 와서 언제요? 이 값을 받으면 값을 출력을 해주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할게요. 뭐냐면 음성 변환 하기 전에 우리가 내가 입력한 값이 아니라 상대방이 입력한 값도 여기 처음에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시계 타이머를 이용해서 1초마다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서에 시계 하나 집어넣고요. 시계 타이머가 1000이죠. 1초죠. 그러면 시계가 작동할 때마다 시계 타이머 1초마다 파이어베이스 DB에서 이 챗이라는 거를 가져오도록 한다. 네,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초마다 메시지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하면 들어가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누군가가 입력을 하면 이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최고 관리자는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값은 쉼표하고 역슬래시 쌍따옴표 요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엔터를 땅 쳐주면 새로운 메시지 하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요. 여기에 역슬래시 조금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서 요 값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다가 요거는 DB에서 강제로 입력한 글입니다 라고 하고 엔터치를 쳐볼게요. 땅 치면 여기 채팅창에 메시지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입력이 됐을 때 메시지가 나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그냥 메시지 음성 변환 넣었기 때문에 타이머에서 DB에서 값을 받았을 때 요 값을 음성 변환에서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레이블 1의 텍스트 값이 아니라 이 가장 최근 항목이겠죠. 그래서
값에서 가장 최근 마지막 항목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트에서 리스트의 이제 항목을 선택해 주는데 바로 이 값 태그에 들어있는 문장들 중에서 가장 최근의 값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124, 네. 124, 잠깐, 124, 요거 지금 하고 124, 있는 중이라서 이렇게 오류가 날 때는 우리가 연결해서 다시 연결하기 한번 눌러주면 이런 오류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지금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갈게요. 위치는 리스트의 길이, 리스트의 가장 긴 길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제하기 넣어서 여기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가장 최근의 값을 계속 얘가 반복해서 말하게 되죠. DB에서 강제로 하는 글씨 라는 게 오류 같아요. 이게 한 번만 메시지가 나오고 끝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를 써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 번 말한 것은 말하지 않기 위해서 전역 변수 하나 해주고요. 이름은 요거는 이제 최근에 말한 그러니까 이미 말한 메시지라고 해서 하나 넣도록 할까요? 텍스트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자, 우리가 음성 변환 1에서 뭔가 메시지를 말하게 되면 그 값을 이미 말한 메시지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요 값을 그대로 똑같이 메시지에 말하고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값을 이제 판단할 값을 받았을 때 만약에 이미 말한 메시지와 요 마지막에 말한 것이 똑같다 그러면 말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제어해서 그거를 조건문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텍스트에서 이거랑 같지 않다면 뭐가요? 변수에서 이미 말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 마지막에 있는 요 값이랑 같지 않다면 다시 말하고 을 갖고 와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값이 올라가는 것들은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요 블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요걸 이제 해보겠습니다. 한번 말을 하게 되면 얘가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요거에서 입력을 해볼게요. 하하라고 넣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만 딱 말하고 메시지가 멈추게 되죠. 자, 요거는 이제 DB에서 할 때도 똑같아요. 여기 우리 쭉 나가서 마지막 메시지에 쉼표하고 그 다음에서 여기 꺽쇠 있는 데까지를 해서 자, 한 번만 메시지는 한 번만 말해요. 메시지는 한 번만 말해요. 네, 이렇게 최근 메시지 읽더라도 한 번만 말하는 걸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들어갈게요. 그건 뭐냐면 여기 우리 음성으로도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버튼 하나 넣어서 음성 인식으로 DB에 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버튼 하나 더 집어넣어 주고요. 얘는 저희가 버튼을 저기 네. 네, 여기에 있는 애는 저희가 버튼 그 마이크 아이콘을 할 건데 마이크 아이콘이 지금 그냥은 없기 때문에 구글에서 마이크 아이콘을 이미지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중에 특히 PNG 같은 아이콘 갖고 와서 뭘로 갈까요? 여기 있는 요 마이크 아이콘 하나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가 이제 PNG 파일은 리스트에서는 흰색인데 갖고 오면 이렇게 격자 무늬가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요 이미지를 지금 마이크 MIC라고 해서 PNG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자, 요거를 앱 인벤터의 요 버튼 2에 이미지 값에다가 파일 올리기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들어가는데 일단 값이 너무 크네요. 높이를 부모 요소에 맞추게 하면 될까요? 너비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 너무 크네요. 자, 픽셀로 갈게요. 50 픽셀. 네, 너비는 40 픽셀에 40 픽셀로 가겠습니다. 높이도 40 픽셀로요.
높이는 그냥 자동으로 메시지는 놓을게요. 한 번만 말해요. 자, 그래서 자동이 메시지는 아니라 한 번만 말해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메시지는 한 번만 아이콘이 말해요. 이렇게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 크기 조금 더 줄여야겠네요. 35픽셀. 메시지는 한 번만 말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얘를 클릭하면 음성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음성 인식 센서 컴포넌트 하나 넣어야겠네요. 미디어에서 음성 인식 하나 집어넣어 주고요. 자, 언제 버튼 2를 클릭하면 음성 인식 기능이 실행이 되고, 음성 인식 기능에서 텍스트를 가지고 오면, 자, 요 값을 우리 여기 있는 전송 버튼 눌렀을 때랑 똑같습니다. 요거 전체를 쭉 갖고 와서요. 자, 만약에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요. 요것만 쭉 넣어서, 자, 입력할 때는 텍스트박스 1이 아니라 우리 음성 인식에서 갖고 왔던 결과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텍스트박스는 수정할 필요가 없겠죠? 네, 없고 파이어베이스에서 값만 갖고 오는 걸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제 아이콘을 누르면, 자, 이제 음성으로도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음성으로도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DB에서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막강한 점, 요거를 우리가 다 지울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리스트로 만들어줄 때는 얘는 여기 있는 꺽쇠하고 꺽쇠는 지우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요 가로는 지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값을 잠시만요. 여기 있는 값을 우리가 하나라도 뭘 넣어줘야 되는데, 네, 값을 뭐라도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값이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음성을 입력할 수 있어요. 음성을 입력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넣어볼게요. 여기 아이콘은 메시지를 추가해 볼까요? 메시지를 추가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한 줄씩 올라가면서 이제 글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두 개 앱에서, 요거는 AI 컴패니언은 두 개에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들어가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설치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빌드에서 APK용 QR코드 제공으로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만약에 수업 중에 하게 된다면 선생님들은 이제 파이어베이스 DB를 하나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선생님 걸로 하나를 샘플로 해서 모두가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실제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채팅하는 걸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각각 자기만의 이제 그걸로 만들게 되면 당연히 자기 혼자만의 데이터베이스를 혼자 쓰는 거니까 이제 채팅하는 걸 이제 체험해 볼 수가 없겠죠. 다운로드 한 다음에 파일 열기 해서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면 열어볼게요. 메시지를 추가해 볼까요? 메시지를 추가해 볼까요? 자, 메시지가 나오죠. 여기다가 저희가 말을 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범위를 해도요. 자, 새로운 메시지인데 전달이 될까요? 메시지인데 전달이 될까요? 네, 이렇게 두 개 다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죠. 저도 잘 받았습니다. 저도 잘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 DB에도 이렇게 우리 값이 들어간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여기 쭉 올라가서 처음에 우리가 파이어베이스 DB 하나 만들어줬고요. 프로젝트를 만들어준 거에서 채트라고 하는 태그를 리스트 형태로 다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튼을 클릭하면 리스트에다가 값을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파이어베이스에 이 챗이라고 하는 태그의 값을 갖고 나면 그걸 역순으로 바꿔서 한 줄바꿈 표시를 넣어서 텍스트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메시지가 지금 이미 말한 메시지가 아니라면 최근에 말한 가장 최근의 항목을 음성 변환으로 말해주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초마다 다시 값을 갖고 와서 새로운 메시지, 상대방이 말한 메시지를 갖고 올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음성 변환, 음성 인식 기능 이용해서 말로도 입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 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